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에르난데스입니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7층 대회의실 오후 2시 23분. 187개국 대표단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분당 120회로 뛰고 있었죠. 손바닥엔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3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600석 객석에서 팬소리마저 멈췄죠.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아시아 신도시 복원 프로젝트 로고가 떠올랐어요. 3년간 47억 달러가 투입된 이 사업을 저는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미 고향에서 댐 붕괴로 가족을 잃은 뒤 12년 동안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불신해왔거든요. 주민 4,800명을 3년에 걸쳐 설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 명도 강제로 내쫓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동화예요. 프랑스 대표단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독일 환경부 장관이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투자단 책임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자원 엔지니어로서 32년간 현장을 다녔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브라질 아마존부터 아프리카 사하라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포장되는지 봐왔죠. 이번 프로젝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복원 전후 비교 이미지였습니다. 3년 전 이곳은 오염된 공업지대였어요. 지금은 생태 천국이라고 선전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자연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통역사들이 바쁘게 헤드셋을 조정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멸종 위기 동물들이 돌아왔다는 주장이에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비버오리, 금개구리, 야생 수달까지 번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3년 만에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면 말이죠. 호주 환경부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엔지니어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2주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사기극을 낱낱이 파헤쳐 보이겠습니다. 47억 달러가 어떻게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주민들이 실제로는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말이에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30초간 지속됐어요. 제 심장 소리만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투자단 대표들의 굳어진 표정이 보였죠. 승리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 신도시까지 3시간 30분. 택시 창밖으로 스모그에 뒤덮인 회색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렸지만 무시했어요. 제 예상이 맞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요. 칙칙한 하늘, 탁한 강물, 곳곳에 널린 쓰레기들.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복원지구 입구에 화려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생태도시 모델 구역 마이너스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황금색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비웃음이 나왔어요. 광고는 정말 화려하군요. 숙소로 향하는 길에 주민 홍보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들, 깨끗한 강물에서 노는 아이들, 날아오르는 새떼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너무 인위적이었습니다. 연출된 거야.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아이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새들의 비행 각도도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구나.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19층 창문으로 복원지구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언뜻 보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속임수로만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현장 도착 첫날 예상대로 과장된 선전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주민들의 진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부 차원의 이미지 조작만 확인됨. 창밖에서 갑자기 새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몇 마리 새들이 강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렸죠. 연출된 거야. 아니면 몇 마리 길 잃은 새들이겠지.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스페인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현장 상황 어때? 예상대로인가?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역시 사기극이 맞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호텔 근처 중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서툰 영어로 주문을 받았죠.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물어봤어요. 네, 20년 됐어요. 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이 동네가. 좋아진 건가요? 나빠진 건가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졌어요. 많이.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누군가 시켜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강둑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화학 처리를 했나 보네. 새벽 5시 30분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창문을 열자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일단 공기는 나쁘지 않네. 중얼거리며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 지점은 습지 보건구역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생태 관찰소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로 나온 켄지라는 일본계 브라질인이 저를 맞았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엔지니어님 환영합니다. 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설명드릴게요. 복잡한 설명은 됐고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진짜 모습만 보여주세요. 포장된 거 말고요. 켄지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찰소 망원경을 건네주며 습지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을 보세요. 망원경을 눈에 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습지 위를 날고 있었거든요. 흰 날개, 회색 날개, 검은 목의 새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저건 뭐죠? 망원경을 내리지 못하고 물었어요. 아시아 비버오리와 큰 고니 무리입니다. 켄지가 조용히 답했어요. 지난달부터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어요. 갑자기 새떼 전체가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하늘이 순간 새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개의 날개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땅 위를 스쳤죠. 이건 망원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잖아요. 켄지가 쌍안경으로 새떼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곳엔 새 한 마리 없었어요. 공장 폐수 때문에 물고기도 살 수 없었거든요. 새들이 다시 습지 표면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물 위에 하얀 점들이 수놓이듯 흩어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웠죠. 믿을 수 없어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자연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리가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켄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매일 이곳에 와서 변화를 지켜봤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씩 늘어나는 걸 직접 봤어요. 관찰소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장소의 월별 변화 기록이었어요. 1년 차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년 차부터 조금씩 풀이 자라기 시작했죠. 3년 차인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 사진들도 조작된 건 아니죠? 의심스러운 눈으로 켄지를 바라봤어요. 켄지가 서류 폴더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매주 수질 검사 결과와 생물 다양성 조사 자료예요. 제3자 기관에서 검증한 거죠. 데이터를 훑어보니 숫자들이 정말로 개선되고 있었어요.
pH 수치, 용존 산소량, 질소 농도 모든 것이 3년간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폴더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겠어요. 켄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무인 카메라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밤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0시 켄지가 노트북을 들고 관찰소에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무인 카메라가 특별한 장면을 포착했어요. 화면을 켜며 말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또 연출된 영상 아닌가요? 비꼬듯 말했습니다. 켄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밤 11시 42분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습지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털복숭이 동물 2마리가 보였어요. 저건 수달이에요. 켄지가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토종 수달 한 쌍이죠. 수달들이 물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마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그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렸죠. 갑자기 화면 오른쪽에서 작은 그림자 2개가 나타났어요. 새끼들이에요. 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부모 수달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새끼들이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야생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귀한 장면이었죠. 이 영상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나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켄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예요. 화면에 복잡한 유전자 서열표가 나타났어요. 지난달 수달 배설물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했거든요. 100% 아시아 토종 수달로 판정됐어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공식 인증 마크가 문서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2주 전이었죠. 조작하기엔 너무 정밀한 자료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켄지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5시 23분 같은 장소였어요. 이번엔 다른 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라니 가족이 물을 마시러 온 것이었어요. 어미와 새끼 3마리가 조심스럽게 물가에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야생 멧돼지까지 나타났죠. 동물들이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같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3년 전엔 이런 동물들이 전혀 없었어요. 캑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독성 물질 때문에 접근조차 못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숫자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 모든 게 정말일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켄지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님,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지금까지 보신 데이터들은 어떠세요? DNA 분석, 수질 검사, 생물 다양성 조사. 모든 자료가 일치하고 있었어요. 제3자 기관 검증까지 받은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조작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뭔가 납득이 안 됐어요. 평생 품어온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켄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다시 만나요.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순간 말이에요. 새벽 5시 45분 호텔에서 나와 습지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어스름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켄지가 이미 관찰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담요를 들고 있었죠.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켄지가 속삭였습니다. 동물들이 놀랄 수 있거든요. 습지 가장자리 숨어 있을 수 있는 갈대숲으로 들어갔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이슬에 바지가 젖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죠. 켄지가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담요를 펴주며 말했습니다.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6시 10분쯤 물가에서 첨벙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수달 한 마리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입에 뭔가 밝은 색깔의 물건을 물고 있었죠.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 장난감이었어요. 저게 뭐죠? 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이곳에 소풍 온 아이가 떨어뜨린 공이에요. 켄지가 조용히 답했어요. 수달이 주워간 거죠. 수달이 장난감을 물고 물 위를 헤엄쳤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움직였어요. 물가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6시 23분 수달이 물가에서 나왔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였죠. 엄마가 어디 갔을까? 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수달이 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난감을 땅에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수달은 한 번 더 장난감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고는 물속으로 사라졌죠. 엄마, 내 공이야. 아이가 소리쳤어요. 장난감을 주워들며 물가를 바라봤습니다. 수달의 머리가 물 위에 살짝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33년간 쌓아온 냉소와 불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생동물이 인간 아이의 물건을 되돌려준 거예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울음이 나왔어요. 남미에서 댐이 무너지던 날 제 앞에서 사라진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개발은 파괴라고 믿어왔는데요. 저는 틀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물가를 바라봤습니다. 수달이 다시 고개를 내밀어 아이를 바라봤죠. 서로를 인정하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켄지가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서 따라줬습니다. 엔지니어님, 진짜 기적은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진짜 이유를 아직 보지 못하셨거든요. 오후 2시 켄지가 저를 지역 사무소로 안내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입구에 주민협의회 기록 보관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벽면 전체가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선반에 파일 박스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각 박스마다 연도와 월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2022년 2월. 36개월치 기록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압도당한 채로 물었어요. 주민 면담 기록입니다. 켄지가 한 박스를 꺼내 열어 보였어요. 프로젝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를 기록했거든요. 파일을 하나씩 꺼내보니 손으로 직접 쓴 회의록들이었어요. 날짜, 시간, 참석자 이름, 대화 내용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펼쳐보니 라오 진밍 씨와의 1차 면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오 씨는 이 동네에서 30년간 작은 상점을 운영해왔어요. 켄지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프로젝트를 강하게 반대했죠. 회의록을 읽어보니 라오 씨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다. 우리를 내쫓으려는 수작이다.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차 면담은 언제였나요? 물어봤어요. 켄지가 다른 파일을 찾아줬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하지만 라오 씨가 나오지 않았죠. 회의록엔 면담 거부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3차, 4차, 5차. 계속해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라오 씨 가게 앞에서 기다렸고 인사를 건넸고 때로는 차 한 잔만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15차 면담에서 처음 대화가 이루어졌네요.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그날 라오 씨 손자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켄지가 회상했습니다. 담당자가 우연히 그 소식을 듣고 병원비를 지원해줬거든요. 프로젝트와는 상관없이요. 그 후로 라오 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의록에 적힌 대화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강제로 내쫓지 않는다는 거냐? 보상은 얼마나 주는 거냐?
같은 실질적인 질문들이 나타났죠. 전체 면담 횟수가 몇 번이나 되나요? 궁금해졌어요. 켄지가 두꺼운 장부를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총 4,823번입니다.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800명이 아니라 4,823번의 면담이었던 거예요. 어떤 주민은 100번 넘게 만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6개월간 설득해도 안 되자 1년을 더 기다렸고, 그래도 안 되자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명도 강제로 내쫓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기록이 진짜인가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켄지가 컴퓨터를 켜서 동영상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주민 설명회 장면이었어요. 200명 넘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처음엔 야유와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효율을 버린 대가가 바로 이 강의 맑음이었군요. 창밖 습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서류 더미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달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돌려준 기적, 멸종 위기 새들의 귀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4,823번 대화한 그 인내와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3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사 기자 50여 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분당 130회로 뛰고 있었죠. 지난주 제네바에서 이 프로젝트를 사기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그 말을 철회하겠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엔지니어님,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수달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돌려주는 그 장면이었어요. 이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을요.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4,823번의 주민 면담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어요. 3년간 단 한 명도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학입니다. 진짜 과학이요. 로이터 기자가 추궁했습니다. 동료들은 엔지니어님이 현지에서 매수당했다고 주장하던데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매수당한 게 아닙니다. 깨달은 거예요. 효율성만 추구하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뒤쪽에서 제 상사인 마르티네스 박사가 일어났어요. 카밀라, 객관성을 잃었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네. 감정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데이터입니다. DNA 분석, 수질 검사, 생물 다양성 조사. 모든 수치가 개선됐어요. 이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나요? 마르티네스 박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잖나. 비효율적이라고요?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 명의 삶도 버리지 않고 얻은 기적을 어찌 낭비라 부르겠습니까?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를 도시 복원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강제가 아닌 설득으로, 효율이 아닌 신뢰로 이뤄낸 성공 사례로요. BBC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계획인가요? UN 환경계획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답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겠고요. 마르티네스 박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카밀라, 지금 당장 발언을 중단하게. 회사 입장과 다르니까.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주저없이 말했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12년간 품어온 냉소와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적이고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켄지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손을 맞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6개월 후 암스테르담 국제 지속 가능 발전 컨퍼런스 주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85개국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제 앞에는 아시아 신도시 모델 연구팀장이라는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태어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인도 뭄바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들이었습니다. 모두 아시아 신도시 모델을 따라 진행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상파울루에서는 1247번의 면담을 통해 슬럼가 주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이주에 동의했습니다.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강제 철거 없이 6개월 만에 완료됐죠.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도 있던데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갈등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즉시 답했어요. 기존 방식보다 30% 적은 예산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뭄바이 프로젝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오염된 강을 복원하는 사업이었어요. 2156번의 지역 협의를 거쳐 95%의 주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 멸종 위기 조류 7종이 돌아왔어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실패 사례는 없나요? 케이프타운에서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팀을 새로 구성한 후 성공했죠. 핵심은 각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회의장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켄지였습니다. 이제 국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가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어요.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캐나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엔지니어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6개월 전 제네바 회의장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냉소와 분노에 가득 찬 제 모습이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12년간 개발을 파괴라고 믿었습니다. 진솔하게 말했어요. 남미에서 댐이 무너져 가족을 잃은 후부터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파괴는 사람을 배제하는 거였다는 걸요. 목이 약간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수달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돌려주던 그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희망을 믿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85개국 전문가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어요. 앞으로도 이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기술이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켄지와 함께 암스테르담 운하를 걸었어요. 석양이 물 위에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인가요? 켄지가 물었어요. 아프리카 나이로비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3만 명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예요. 쉽지 않겠지만 해낼 수 있어요. 확신하시는군요. 네. 운하 위를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저는 사람을 믿거든요. 그리고 희망을 믿어요. 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갔어요.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갈 사람들처럼요.